소작꾼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지주가 땅을 주지 않으면 그만이련만 노병구에게 김태광이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정이었고, 또 그것을 잘 아는 꾸루와이는 그렇게 생떼를 쓰며 곤조를 부렸던 것이다. 나이도 김태광보다 2살 더 먹은 병구는 그 잘난 절름발이 육신을 훈장처럼 생각하며 마을의 온갖 행패를 일삼고 술집의 기물을 부순다거나 무전취식이며 욕설과 악담을 밥 먹듯 하고, 그중 제일 겁나는 것은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둘러대는 그야말로 태봉의 무법자인 것이니 죽어나는 사람은 그의 마누라였다. 노는 꾸루와이가 받아온다 해도 농사는 거의 마누라가 짓는 것이나 다름없고, 남정네가 해야 할 힘든 일을 못하는 사정에 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태성이 선비 같은 광수 아버지는 그러한 꾸루와이의 못된 성질이 겁나기도 하고, 집안의 행패라도 부리는 날에는 형이며 형수에게 그리고 집안 전체에 미칠 화가 걱정되어 그저 좋은 게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매년 좋은 상답도 주고 도지도 남몰래 깎아주곤 했지만, 오늘도 역시 다른 논으로 바꿔달라며 생떼 쓰는 꾸루와이에게 그 누구도 힘들여 걸음하고 정성 들인 논을 바꿔주겠다고 하는 소작꾼이 없는지라 소작꾼들 앞에서 모처럼 위신도 세울 겸 한마디 점잖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사건으로 도진 것이다. 순리나 도리나 이치가 필요 없는 꾸루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냈고, 이제 그 피해를 고스란히 허벅지 안쪽에 담은 김태광이는 서의원에서 하얀 얼굴로 누워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의원의 말과 상처가 깊어서 치료는 오래 걸리겠다는 말,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에 안도는 되지만, 농사꾼도 아닌 자신이 집안을 대신하여 그 흉악무도한 놈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못내 겁나고 힘들다고 생각한다. 키키한 냄새에 진동하는 병실 안에 웅성거리며 구석구석 웅크려 앉은 마을 사람들을 보고 큰아지매는 왜 아직도 남편은 오지 않는지 허탈하게 생각하다가 온다 한들 또 무슨 뾰족한 수가 나는 것도 아니다 싶어 고개를 돌려 좌중에게 말을 한다. 여는 저하고 동서가 있을 것이니 다들 돌아가시고, 마을에서 있은 일이니 쓸데없이 빈말이 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작은 아짐의 광수 어미도 정신을 차린 양 창백한 남편의 손을 어루만지며 연신 입안에 마른 침을 삼킨다. 사람들이 부시시 일어서는데 귀에 익은 소란스러운 대구댁의 말이 들리는가 싶고, 이어서 문이 열리고 김태습이 들어온다.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강수 아바이 제명에 못 살지. 우리가 무슨 머슴인가? 내가 부엌댁인가? 하인도 우리 같은 하인은 없을 낀데. 갑자기 작은 아지매가 통곡을 하기 시작한다. 김태습이 들어선 문이 채 닫히기 전에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나간다. 통곡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아는 양이다. 종가를 지키는 두 내외주인은 마을 사람들하고 별반 왕래를 하거나 소담을 나누는 일이 없어서 빗장 걸린 속내를 마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동생 김태광은 농사일이나 마을 일로 늘 마을 사람들하고 술잔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마누라는 종갓집 둘째 며느리 행세하고는 한참이나 먼 수다쟁이고 욕심 있는 여자라 샘가에서나 도랑에서 빨래라도 하는 날은 종가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속에 입은 고쟁이도 까발리듯 이것저것 광고를 하니 마을에서도 그들이 형님 내외한테 불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터였다. 아이고, 자네 좀 조용히 하게. 일수가 사나와서 일어난 일에 여자가 더더군다나 집도 아닌 밖에서 그 무슨 흐름인가? 그만하게. 정색을 하며 큰아지매가 다그친다. 아니 형님,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남편 손을 놓고 돌아앉으며
아직도 우두커니 서 있는 시아주버니는 눈에도 없는 양 광수 어미는 큰아지매를 향해 고개를 짓뜨며 말한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만해. 큰아지매의 말 한마디가 다음에 연이어 터져 나오려던 작은 아지매의 입을 꽉 닫았다. 늘 그렇다. 작심하고 되돌아보려고 큰아지매한테 입을 열기라도 하면 몇 마디 섬기기도 전에 큰아지매의 화살 같은 시선과 차돌 같은 말 한마디에 번번이 그렇게 주눅이 들어버리는 것이다. 애초에 시집을 올 때부터 별방 가문을 내놓을 만큼 이름 있는 집안이 아니라 안방 차지하고 있는 큰아지매하고는 자신이 많이 다르다고 속으로는 인정하며 살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기도 어엿한 며느리이고 이 집의 둘째 아들의 마누라고 또 무엇보다도 아들을 둘씩이나 내놓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속으로만 그럴 뿐 당최 안방에는 통하지 못하는 광수 어미만의 헛바람일 뿐이다. 재수씨 놀라시지에. 들어오기 전에 원장하고 얘기 나눠보이. 다행히 뼈도 안 다치고 다른 부위도 이상이 없다 카대예. 피를 많이 흘리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해도 잘 먹고 회복하면 아직 장정이라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합디다. 아들도 집에 있는데 집사람하고 들어가 있어. 지는 여서 사람들 좀 만나보고 이따가 지서장 오면 얘기 좀 나눈 후에 차 한 대 불러서 태강이 하고 갈게예. 누워서 눈도 뜨지 못하는 광수 아비를 향해 앉아있는 작은 아지매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이런 방구도 없다. 당신 이재수 씨하고 들어가게. 여는 내기 맡기고. 김태섭은 태광이 누워있는 오른쪽으로 좌정을 하며 큰아지매를 보고 말을 한다. 가기는 가지만 아주버님을 집으로 옮기면 치료는 어떻게 할 요량입니까? 끼니라도 제대로 먹이려면 집에 있어야지. 당신도 봐서 알지만 이기 어디 환자가 지낼 방이요? 그러고 치료는 서 의원이 2, 3일에 한 번씩 집으로 온다고 했으이 됐고. 어서 가시게. 포실합게만 살아본 사람이라 김태섭이의 눈에는 환자가 누워있는 방 꼬라지가 그야말로 가관이다. 진동하는 양내부터 속을 긁어내는 듯한데 처음 맡아보는 아릿한 냄새들은 무슨 괴질에서 왔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구석구석 얼룩으로 물든 벽이며 방바닥은 차라리 자기 집 통식관이 더 나을성 싶었다. 아참, 오는데 배달부를 만났는데 전보를 주더이다. 보이 내끼 아이고 당신 거지 싶소. 그런데 보살이 누구요? 당신한테 전보를 다 치고 하면서 종이 하나를 건네준다. 의아하던 큰아지매가 순간 무슨 영문인지 알아차리며 종이를 받아 접으며 길일이나 받아보려고 찾았는데 오면 될 일을 어찌 전보를 다 쳤는지 말끝을 흐리며 일어선다. 두 여인네는 육속간에 들러 환자에게도 주고 집안 사람들도 먹을 보신용으로 솥뼈를 한 덩어리 사고 다시 전방에서 광수 재수에게 줄 과자도 한 보따리 사서 집으로 왔다. 광수어미는 부엌에서 불을 떼가며 가마솥에다 사온 솥뼈를 우려내는 동안 큰아지매는 그제야 방 안에 앉아서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펴본다. 3월 보름 도착 보살. 지금이 양력으로 3월 금음이니 필시 음력으로 3월 보름이겠다. 그러면 한 일주일은 남았구나 하고 생각하며 한편 한심한 생각이 든다. 차라리 광수를 양자하고 시동생 살림을 차려 내주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이렇게라도 씨를 내려받아야 옳은가? 남들은 주렁주렁 너무 많아서 걱정인 그 흔한 자식 새끼 하나 없이 왜 이리 박복한 처지인지 사지에 힘이 빠지고 한숨이 새 나온다. 행님요, 좀 나와 보이소. 부엌에서 자신을 부르는 광수어미의 소리를 들으며 그래도 그렇지 내 저 천한 것의 씨앗을 내 새끼로 하고 싶지는 않다
하고 작정을 하며 부엌으로 나간다. 작은 지역에서는 김태습이 나름대로 종손으로 대접받고 또 수천석 땅 맞이기는 기관장도 무시 못하는 힘이 되니 비록 정부 인감 찍힌 직함은 하나 없어도 지사장이며 면장이며 조합장하고 어울려 대소관의 지역 문제를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청하고 수하고 대개는 그의 주머니에서 술값이며 기생값이 치러지는 것이지만 속사정은 그저 그가 가진 돈이지 어디 가진 것 없는 힘 때문이란가. 서의원으로 찾아온 지사장하고 동생의 폭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하는 중에 김태습은 의외로 지사장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것을 느끼며 기분이 상한다. 지사장님, 땅 붙여 먹는 놈 주제에 싫으면 말면 되지. 어디 사람을 이렇게 해를 끼칩니까?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는데 저런 놈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네, 지사장님한테 다 맡겨 놓을 테니까 알아서 하이소. 혼쭐을 내야 됩니다. 태섭은 으름장을 놓지만 지사장의 귀에는 마치 핫바지 털어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사건 자체로서는 가해자인 노병구를 당장이라도 잡아 쳐넣을 수 있을 만큼 중하지만 일이 터진 지 불과 반나절도 안 되어 여기저기서 연통이 오고 이런저런 군더덕 붙은 소리를 듣게 된 지서장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 사변에서 불구자가 되어 돌아온 뒤로 노병구는 대한상인군인회에 등록이 되었고 아직도 전쟁의 탄환 메아리가 남아있는 지역 구석구석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의 연주를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니며 또 지역 유지들을 고문으로 하는 무슨 반공단체에 가입되어 그저 공술 먹고 떠들어대는 재미로 사는 꾸루와이라 어느새 여기저기에 연락을 취해 지서장으로 하여금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바람에 같은 지역 유지 입장에 지서장은 여러모로 불편한 참이다. 지서장으로서 무슨 회의 회장이나 단장 혹은 단체장과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김태습이란 자는 그저 지방의 몇 되지 않는 종친에 지나지 않는지라 어떻게든 이번 사건을 김태습으로 하여금 양보하게 만들려는 것이 지서장의 속셈인데 다짜고짜 그의 입에서 강경한 말들이 쏟아지자 지서장도 심정이 복잡해진다. 김 회장, 작디 작은 지역에서 그래도 김 회장 가문이 수백 년 동안 복받고 명성 얻어가며 전통을 지켜온 것은 다 가문에서 베푸는 너그러움 아니오. 사실 사건 자체로서는 김 회장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저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콩밥을 먹여도 충분하겠지만 그놈이 어디 사람이오? 몇 년 살다가 나오면 그때는 도끼 들고 찾아갈지 누가 알겠소? 나도 내 관할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다는 것이 도여까지 알려지면 치안관리 잘못했다고 심할서 쓸지도 모르고 앞으로 인생에 큰 낙점이 찍힐 것이라 입장이 곤란해서 하는 말이라오. 아니 서장님, 지금 그놈을 두둔이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김태섭은 병원 입구에서 헛기침을 속으로 눌러가며 제법 듬직한 소리로 되돌아보지만 한편으로는 지서장의 속내를 이미 짐작은 하고 있는 터이다. 김 회장, 내가 왜 그놈을 두둔하나? 이미 그놈은 지서에 감금돼 있고 조서를 받고 김 회장이 고소를 하는 대로 바로 본서로 이첩할 것이지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리로서 같이 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까 해서 얘기 나누는 것 아니오. 상주 목사도 부임하면 종가에 제일 먼저 인사를 왔다는 것은 이제 먼 얘기고 특히나 해방 후에 신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양반 가문의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다는 것쯤은 자기도 익히 경험하고 있는지라 허울 좋은 가문에 불과한 자신의 무력함이 그저 아득하다. 소장님, 집안을 이끄는 내 입장도 생각해 보이소. 또 그놈이 댕기면서 저지르는 온갖 행패를 지서장님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그놈이 우리 지역을 어째 보겠는겨?
지역에서는 김태섭을 부를 마땅한 직함이 없는지라 그냥 종회의 회장 자리를 빌려서 김회장이라 부르고 있다. 김회장, 내가 어찌 그런 걸 모르겠소. 김회장이 하는 말은 다 옳지만 추후에 남겨질 일이나 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 흉악무도한 놈을 그저 몇 년 콩밥 먹인다고 해결될 성 쉽지 않구려. 지서장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공권력에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압력과 청탁이 흠을 내는 것이 싫지만 그것도 지역의 기관장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 가장 이해관계가 적은 김태섭을 회유하려는 것이다. 콧바람이 씩씩거릴 정도로 화를 삭이며 담배를 피워대는 김태섭을 쳐다보며 지서장은 다시 한마디 더 한다. 김 회장, 그럼 지금 서로 같이 갑시다. 고소장을 접수해야 나도 그놈을 넘길 수 있으니. 그리고 지서장도 담배를 꺼내 물고 김태섭의 표정을 곁눈질한다. 난감하다. 김태섭은 그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감옥을 보낸다 한들 얼마 후에 지서장 말대로 칼이나 도끼를 들고 찾아와 행패를 부려대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그냥 속쓰리게 넘어가지고 그놈 마누라한테서 필요없는 꾸벅절이나 수십 번 받아봐야 그 또한 물탱이 함령 김씨 집안이라고 얕잡아 보일 것이니 이래도 저래도 그저 힘없고 권력 없는 자신이 아득할 뿐이다. 지서장님, 오늘은 지도 태광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고 또 해도 저물어 가이. 내일 보이시더. 서장님 입장이나 얘기를 지도 다 이해도 하고 압니다. 아이고 걔도 참 세상이 어찌 됐든지 간에 서장님 내일 뵈입시다. 남은 골련을 발밑에 비벼넣은 김태섭은 지서장을 남겨놓고 병원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 일종의 지서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의 시위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무력한 자신을 한시라도 빨리 감추고 싶은 창피한 심정이기도 하다. 이튿날 지서장은 꾸루와이에게 얼음장을 놓고 종가의 용서를 빌고 고소를 취하받지 않으면 콩밥을 한 10년은 먹을 거라고, 머리가 백발은 돼야 햇빛 볼 것이라고, 소작이고 뭐고 그 집안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거라고 빌어야 한다고, 치료비고 보상이고 부잣집에서 그런 건 바라지 않을 것이니 그저 머리 조아리고 빌어야 마누라 해주는 밥 얻어먹고 살 거라고, 김태섭의 체면도 챙기지 않으면 후에 자기도 여러 가지로 곤란할 것을 생각하고 또 이런저런 연줄로 연락받은 꾸루와이의 선처 부탁도 이 정도 선에서 결말 지어주면 지서장의 위신도 한층 돋보일 것이라 생각하여 일을 꾸민 것이고 또 일은 그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소작도 없어진 꾸루와이는 결코 그 일을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니었다. 아래채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는 광수아비 때문에 강수애미 역시 집을 비우는 법 없이 봄일도 걷어치운 채 지극정성으로 새끼 밥상을 돌보고 용변수발을 들고 있다. 내일이 보름인데 보살이 집에 들어서면 저것이 또 무슨 일일까 귀를 세워 듣고자 할 것이고 자기만 알고 진행하는 일이 사전에 세어나가기라도 하면 은근히 광수가 종손되기를 바라던 입장이라 또 무슨 입방아를 찧을지도 모르리라. 영감이야 무슨 일을 만들어 심부름시키면 반나절쯤이야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는데 생각에 잠긴 큰아지매다. 이튿날 아침에 큰아지매는 건너방에서 얼굴도 내밀지 않은 영감을 찾아 문 밖에서 부른다. 영감, 일어나 보시구려. 오늘이 보름인데 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방을 쓴 지가 언젠지도 모를 만큼 오래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조차 당연하게 여길 만큼 안방과 건너방 두 주인은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 40 중반의 사내인 태섭이라고 어디 계집이 싫겠는가마는 마누라만 보면 도무지 그 기생집에서 일어나는 흥이 돋아나질 않으니 눈치 보아가며 또 체면에 생색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런저런 모임을 하면서 술집 기생을 품어보곤 하는 태섭이니
마누라 목소리를 들으면 그저 어릴 때 자기를 부르던 아버지의 소리와 같이 느껴질 뿐이다. 내 벌써 일어났는데 들어오시구려. 말과 함께 미닫이 문을 열어젖히고 앉은 채로 올려본다. 오늘 당신이 좀 다녀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채비하시고 서두르세요. 어딜? 무슨 일로? 태섭은 영문을 모른 채 묻지만 마누라는 벌써 안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형식이야 꾸루아이가 집으로 절룩거리며 찾아와 대돌 아래에서 허리 굽혀 사과하고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구경하는 것으로 겨우 체면치레는 했다고 하나 사과하던 꾸루아이의 얼굴 표정이나 사건 전후 속사정을 아는 태섭은 도대체 얼굴을 들고 나다니기가 어려워 며칠째 방 안에만 있었던 참이었다. 대충 옷을 걸치고 헛기침으로 자기의 접근을 알린 다음 안방문을 열고 들어서서 마누라의 얼굴을 비껴 자리를 잡았다. 마누라는 부엌을 등진 정중앙 아랫목에 항상 앉는데 매번 안방에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묘한 감정을 태섭은 오늘도 느낀다. 그래도 자기가 종손이고 이 집안의 어른인데 이놈의 마누라는 하늘같은 서방이 들어와도 최고 상좌라 할 수 있는 안방 자리에서 자기 엉덩이를 떼는 법이 없으니 늘 어디에 앉으면 체면에 흠이 나지 않을까 하고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 태섭이다. 들어오는 서방도 본체 만체 손에 든 무슨 책자를 뒤적거리는 마누라에게 태섭이 먼저 묻는다. 무슨 일인데? 할 일이라니? 무언가 깨알같이 적힌 책자를 이리저리 넘기던 마누라는 비록 찰나 같은 뜸이지만 약간의 틈을 둔 뒤 대답을 한다. 상대를 제압하는 그녀만의 특기였다. 한식 청명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째 당신은 정묘나 사당에 발걸음도 하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집안이 어수선한 건 알겠지만 이럴수록 종친들이나 마을 사람들한테 입에 오를 일을 만들지 말고 종손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섭이 할 말이 없다. 사실 절기도 종종 놓치고 챙겨야 할 제사며 집안 대소사를 늘 마누라가 주선하니 버릇이 된 양 무신경하게 사는 자신이다. 며칠 전에 사당에 가보니 겨울 동안 손볼 일이 많습디다. 기와장도 벗겨지고 사당 뒷전에는 처마 한 군데가 주저앉았습디다. 아마 눈이 많이 와서 썩은 석가래가 감당을 못한 모양이고 종묘도 떼짱 입혀야 할 곳이 여기저기고 그래서 오늘 당신은 문경에 있는 지목수를 찾아서 우선 사당을 손보게 하시고 마을 사람들 몇이 종묘를 둘러보게 하세요. 그냥 놔두면 한식의 종친들이 뭐라 하시겠어. 아침에 부엌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난 후로 잠잠한 것으로 봐서 광수어미는 오늘도 널린 집안일을 제쳐두고 방 안에서 서방하고 있을 것이다. 큰아지매는 안다. 이것이 광수어미의 일종의 시위라는 것을. 이참에 땅맞이기라도 얻어내고 분가하고자 하는 속내를. 영감이 동네를 벗어났을 때쯤에 큰아지매는 문을 열고 아래층을 향해 광수어미를 부른다. 동서, 나 좀 보세. 그러나 문을 닫지 않고 대답을 기다린다. 요 며칠 동안 은근히 고집을 부리고 대답도 퉁명스럽게 던지는 동서가 첫마디에 들은 척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동서! 목청을 조금 더 높이자 그제야 문이 열리고 대답 없이 거꾸로 놓였던 고무신에 코를 꿰는 광수애미다. 첫 부름도 들었다는 태도다. 좀 들어와. 문을 닫지 않고 그냥 돌아앉는 큰아지매는 무능력에 가까운 영감에 자식 하나 생산하지 못한 자신 그리고 시들어가는 집안 가세에 이번에는 노병구 놈한테 받은 우삭거리까지 그야말로 한심하고 답답함을 느낀다.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루 끝에 비스듬히 앉은 채 허리만 안방을 향해 굽히고 강수어미가 와예! 하고 묻지만 큰아지매는 대면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한다. 요것이 들어오라는 말에도 어긋장을 놓으려는 심상이라
화가 치솟는 것을 참는 큰아지매다. 광수어미는 큰아지매를 이기지 못한다. 이겨본 적도 없다. 수중에 돈 한 푼 들어오지 않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하루 세끼를 꼬박 차려 대령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저 샘터에서 흉이나 보고 상소리 섞인 혼잣말이나 나불대는 것이 고작이다. 속은 깊지 않아도 그냥저냥 맘고생이 뭔지 모르고 치마 펄럭거리며 사는 여인이다. 할 수 없이 몸을 일으켜 방 안으로 들어서는 동서를 그제야 표정 없는 눈으로 마주보며 큰아지매는 오늘 보니 강수 학교 가는데 옷이 허술해 보이대. 함창장보다 점촌장이 크니 가서 재수 것도 사고 자네도 입기 편한 양장이나 한 벌 사. 아들이 훌쩍훌쩍 크니까 좀 품이 넉넉하도록 사야지 오래 입히지. 한번 빨면 바짝 쪼그라들어서 아랫물림할 애도 없는데. 같이 가실 깁니까? 하고 금세 입이 옆으로 째지는 광수어미다. 서방님 점심은 내가 차릴 것이니 자네는 천천히 댕기와. 보고 나한테도 맞을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 사고 굳이 안 사도 되지만 하면서 허리춤에서 돈을 내준다. 신바람 난 광수어미지만 십리길 점촌장까지 왕복하는 데는 좋기 한나절은 걸릴 것이라 이제 보살이 온다 해도 마음 편히 말도 나눌 수는 있겠다 싶은 큰아지매다. 의원이 아래채를 다녀가고 시동생 점심도 치운 후에 뒤안도 둘러보고 담 너머 별채도 볼 겸 어슬렁거리며 한쪽 눈은 동네 어귀에 놓고 있던 중에 마침 여자 둘이 걸어오는 것이 보인다. 걸음걸이나 품으로 봐도 휘젓는 자세가 보살이 틀림없고 그 뒤에 또 치마 차림의 여자가 있다. 물끄러미 두 여자들을 바라보던 큰아지매는 서두를 것도 없는 발걸음을 옮겨 안방으로 간다. 계십니까? 거칠 것 없이 부르는 소리에 문을 연 큰아지매는 일어서서 나오며 어서 오세요. 날이 좋아서 산천 구경도 많이 하셨지요? 하고 대답한다. 좋은 게 아니고 인젠 덥다 아닙니까? 빛이 뜨겁습니다. 이 말을 훔치며 대층 끝에 앉는 털보무당과는 달리 뒤에 있는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집만 휘휘 둘러볼 뿐 그냥 서 있다. 질끈 묶은 머리 세며 구겨지고 꼬작물 흐르는 검정 광목 치마며 떡하니 뒷짐지고 서 있는 자세가 영락없는 총끝으로 보이지만 비록 마른 버짐은 피었어도 얼굴 하나는 당차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큰아지매가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하며 몸을 돌린다. 야야, 니도 들어왔나? 대청에 올라선 무당은 여전히 마당에서 서성거리는 소향을 보고 말한다. 오는 동안에 나라가 참 크다고 생각했던 소향이다. 몇 년 전에 지금은 죽은 아버지 따라 합천 어디론가 피난 가본 게 덕호를 처음으로 떠난 일이고 그때 지친 발걸음과 머리에 이고 등에 진 보따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으로 땅이 크고 넓다고 생각했는데 이름도 모르는 이곳으로 오는 동안에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면서 가도 가도 사람이고 집이고 마을이고 도시라 땅은 참 크고 사람들도 많구나 하고 다시 생각했다. 소슬대문과 안치의 기와집은 삼천포 읍내에 있는 향교처럼 생겼고 자기 키보다도 높이 올라앉은 마루가 사람이 사는 집치고는 조금 겁나게 생겼다고 생각하던 소양이 또 땀이 배어 미끄덩대는 고무신을 조심스럽게 돌계단 위에 올리고 안방으로 향한다.